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손윤 전자님. 안녕하세요. ABO 손유성입니다. 여기 고정돼 있으라는 얘기죠? 네. 스파이크죠. 스파이크죠. 이거 아닌데. 예. 사진 잘 나왔죠? 제가 다이아몬드가 돼갖고 한국아메이에서 이제 기념 촬영을 하는데요. 저 사진이 나오는데 한 100번은 넘게 찍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야, 다이아몬드 정말 대단하구나. 그러면 또 한번 뭘 느꼈냐면 보통 보면 이렇게 잡지나 영화 이렇게 연예인들이 이렇게 많이 찍잖아요. 한 번에 이렇게 딱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표정 하나 하는데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도 여러 커트가 있었는데 저게 좀 좋은 것 같아갖고 제 원래 인상이 굉장히 굳어있는 인상인데 저 한 100번 만에 나온 인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참 다이아몬드 되고 난 다음에 참 그런 기억이 나고요. 제가 제 프로필을 이렇게 한번 이번에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한 직업이 비즈니스로 얘기하면 세 번째 아메이 비즈니스를 만난 건데 부동산에 관련된 일도 했었고 또 자영업도 했었거든요. 근데 20년이 넘게 제가 아메이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프로필보다는 제 이렇게 이력서를 쓴다 그러면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직장인으로 얘기하자면은 좀 퇴직할 때 안 됐나요? 그죠? 제가 제 친구들이 은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아직 현직에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 과거에 나는 은행에 간부로 있었다. 그죠? 또는 직장에 이사로 있었다. 많은 그런 경력들이 있지만 지금은 제 나이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전부 라떼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보니까 96년도에 제가 사인을 했더라고요. 제가 자영업을 했을 때인데 그때 여직원에게 제가 비즈니스에 대해 정보를 듣고 한 8개월 정도 거절을 하다가 어떤 한 키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한 97년도부터 아마 비즈니스에 조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99년 3월에 SP가 됐네요. 그죠? 그리고 또 5월에 골드가 됐고 그래 그때 잘했어요. 그때 한 제품이 한 70가지 정도 아이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카탈로그가 굉장히 두툼하죠. 저는 한 장짜리 때 시작했습니다. 한 장짜리. 근데 미국에 보니까 미국의 글로벌 그 카탈로그를 보면 한 100만 가지가 되는 그런 카탈로그를 제가 그 당시 때도 제가 경험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사업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 꾸준히 하면서 여기 맨 마지막에 2024년 아직 안 왔죠? 제가 8월에 수석 다이아몬드입니다. 이렇게 한번 제 프로필을 적어볼 수 있다는 게 참 야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그간 사업을 꾸준히 진행을 하면서 물론 이제 많은 일도 있었겠지만 아메이 비즈니스 말고 직장 생활은 안 그러겠습니까? 자영업은 안 그럴까요? 모든 일들 자체가 약간의 롤러코스터가 다 있죠. 근데 저는 어쨌든 그래도 크게 변함 없이 어려움 없이 이 사업을 해왔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니까 참 어떻게 생각하면 쉽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겠지만 돌아서면 또 좀 추억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그 키워드가 뭐였냐면 스페어 타이어였어요. 95년도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금융실명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토지실명제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해왔던 일이 약간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제가 갖고 있는 땅을 갖고 자영사업 리스를 뽑아갖고 자영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에 또 97년도에 IMF 본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금융실명제부터 시작해 다 겪으면서 왔는데 그때 자영업이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여직원이 이 아메이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 친구가 저에게 계속 얘기했는데 저는 귀에 들리지 않았거든요. 뭐 아메리카 가면은 다이아몬드 되면 뭐 1억도 버는 사람 뭐 그 이상 많은 어떤 부를 축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어깨로 한번 자꾸 들리는데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계속 거절했는데 이 친구가 한 번은 저하고 같은 그 사무실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배운 거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자동차에 그 티코도 스페어 타이어가 있고 벤츠에도 스페어 타이어 있는 거 아시죠? 그렇게 얘기해요. 당연하지 그랬더니 경제에도 인생에도 경제적인 스페어 타이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어떤 일정한 결과가 나오면 스페어 타이어처럼 지속적인 소득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데 저는 그냥 스페어 타이어라는 말 한마디가 좀 각인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어쨌든 그때 그래도 바로 결정하진 않았지만 제가 아메 사업을 관심을 가져보기로 한 8개월 후쯤에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서점에 갔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정보를 들으면 일단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 저는 객관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시에 그래 저게 도대체 뭔데 하다가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좀 보고 여러 마케팅 책을 보면서 제가 결정을 하기로 했죠. 어쨌든 저는 96년도에 아미 스페어 타이어 때문에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IMF를 겪었는데 이 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사실 몰랐었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지 않습니까? 저 돈 벌고 싶어갖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갑자기 제가 그 니스 자금이 그 당시에 이제 동아니스하고 계약을 했었는데 한 6억 5천 정도 계약을 해갖고 미국에서 제품을 가져와서 니스로 뽑았거든요. 근데 이 환율에 대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때 원금과 이자를 한 1,000만 원 정도 냈습니다. 원금하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근데 IMF가 딱 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좋지 않은데 그 시기에 한 1,800원대까지 올라갔잖아요. 나는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갖고 돈을 내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어떤 국가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저는 환율에 의해서 제가 직격탄을 맞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1,8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돈을 더 빌려온 게 아니었거든요. 그때 돈과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환율과 돈에 대한 부분을 그때 굉장히 뼈저리게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국내에서 돈을 많이 벌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가치를 그때 새삼 겪어봤고요. 그러면서도 계속 겪었어요. 에메랄드 됐을 때 그때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었고요. 근데 그 당시 때 그래도 IMF를 선택했기 때문에 IMF도 그 시점에 시작했지만 또 10년 주기로 한 번씩 크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행히 에메랄드가 돼서 뭐 세계적인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잘 견딜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코로나가 왔을 때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예, 다이아몬드가 돼서 남들은 그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다이아몬드가 됐냐 했는데 예, 저는 아멘이라는 그 어떤 제가 선택한 아이템 자체가 충분히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때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저는 알았거든요. 예, 충분히 저 개인적인 힘으로는 이 사회적인 어떤 환경을 이겨낼 수 없었지만 아메이라는 시스템과 제가 조인이 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였죠. 예, 이렇게 제가 아메이를 진행해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이아몬드 2021년도에 이렇게 제가 성취하면서 아까 저 사진을 찍게 된 겁니다. 예, 정말 이 비즈니스 아니었다라면 요즘에 어쩌면 그렇게 제가 탁월한 선택을 했는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요즘에도 위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저는 항상 그 위기와 기회는 같이 온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도 개인적인 어떤 위기도 많이 겪었지만 저와 상관없는 어떤 국가의 위기로 인해서 같이 곁따라 저도 힘들었었던 그런 큰 산을 몇 번 그런 넘어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위기가 올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기회가 있죠. 요즘에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야, 2023년도가 더 어렵대. 예. 그 매일 들었던 얘기예요. 수도 없이 들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요번에는 만만치 않대.
이번에는 우리나라 뭐 태풍으로 얘기하면 옆으로 열도를 지나서 옆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대. 이런 얘기들이 지금 흉흉해갖고 굉장히 그런 심리들이 많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예,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고 있고요. 예, 국가의 어떤 성장은 저성장으로 좀 달려가고 있고, 예, 그러면서 부동산도 폭락하고 있고,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고정 지출은 있잖아요. 이제 제가 IMF 때도 그랬고, 그 전에 이후부터는 계속 반복됐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야매 비즈니스를 통해서 다행히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또 여기 오신 분들께서도 저와 같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메 비즈니스를 떠나서도 앞으로 나의 인생, 이 미래를 어떻게 지금 설계를 하고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안 하시겠습니까? 그죠? 아마 저도 여러분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마음의 문을 좀 열고 아메 비즈니스를 좀 들여다보시게 되면요. 거기에 어떤 분명히 기회가 있다는 것을 공감하실 거라 좀 봅니다. 요즘에 이제 앞으로 이 위기 속에서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제 K경제라 그러잖아요. 극과 극을 달린대요. 예, 그래서 이 위기에도 누군가는 계속 K 고정 성장을 하는 그런 어떤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계속 저성장 속에 휘말려서 굉장히 빈곤에 진짜 힘들어가는 그런 어떤 그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게 요즘 현실이죠. 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메이를 이제 비즈니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제 물론 아메이를 파트타임 또는 추가 수입 그런 단어가 좋았어요. 근데 아메이 사업 그러면 조금은 좀 약간 무게가 좀 느껴지죠. 왜냐면 사업은 우선 돈이 들어가는 거,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해왔던 일이 저는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 비즈니스라는 말은 참 아주 좋았어요. 요즘에 ABO 이렇게 얘기하죠.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 비즈니스. 이 비즈니스는 어떤 뜻이냐면 어떤 일을 했을 때 가치가 창출되는 일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그 수익이 만들어지는 일이거든요. 모든 것에 돈이 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메이를 왜 선택했겠습니까? 돈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동안 아메이 전에 만나서 돈을 벌었던 일과 아메이 비즈니스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차이를 발견한 거죠. 돈과 자산. 우리는 돈을 벌고 싶은데 이 돈과 자산에 대한 것을 제가 만약에 이 비즈니스가 아니었다면요. 저는 아마 돈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돈의 실체를 제가 좀 알게 됐고요. 또 하나 또 저도 나름대로는 좀 부동산 쪽에 관련되어 있는 일을 좀 했었었는데 그 자산 개념을 제대로 공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미 비즈니스를 통해서 돈 버는 방법과 자산의 개념을 좀 제가 습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돈 참 좋죠. 왜 많은 사람들 열심히 사는데, 그죠?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근데 왜 돈을 못 벌고 또는 부자가 되지 못할까요? 왜 돈을 못 벌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그 생각에 돈이 너무 포커스를 맞춰져 있다 보니까 돈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 돈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그 물가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 수 없는 이유를 좀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짜장면 가격에 대한 그 물가 그죠 변동 그래프인데 1960년대 짜장면이 15원이었대요.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제가 그 시기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70년대 때 200원이었던 게 2000년도, 2010년도에 한 4,500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좀 모르겠어요. 더 올라갔나요? 그럼 60년대 비교해서 지금 비교해보면 한 350배 정도가 짜장면 값이 늘은 것 같아요. 15원에서 4,500원이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물가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저는 물가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물가가 정해진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짜장면을 먹는 사람들이 뭐 수요가 높아졌거나 공급이 줄어들까 둘 중에 한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인구나 아니면 짜장면을 먹는 어떤 그 공급의 비율은
더 뭐 물론 많아졌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그리고 350배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돈은 결국 벌 수 없는 이유는 이 물가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 예, 인플레이션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이 물가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돈 벌어라, 열심히 저축해라, 그죠? 열심히 돈을 늘려라. 뭐 이런 어떤 것을 듣고 살아왔는데 그 돈을 계속 모아보니 이 물가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보험에 관련돼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보면 뭐 보험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요. 제가 종신보험을 들거나 저축성 보험을 든다면 보험을 계속 들면 지금 현재의 가치의 돈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험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냈던 그 보험료를 갖고 우리는 20년 후, 30년 후의 미래 자산을 위해서 보험을 들면 그분들은 그 돈을 갖고 아마 투자하실 거예요. 예, 아마 여러 가지 그 자산에 투자할 겁니다. 근데 20년, 30년 후에 우리 돈의 가치는 지금과 같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 그런 것처럼 이 돈의 함정이 자꾸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열심히 돈을 모아서 뭔가 경제적인 숙제를 풀려고 했었는데 이 물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가를. 근데 이 돈이 수요와 공급 떠나서 뭐 때문에 이 물가가 올라가냐면요. 돈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코로나 이후에 지금 전 세계에 돈을 엄청나게 풀었지 않습니까? 돈이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계속 국가에서 풀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면 돈이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물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돈을 계속 풀고 있지만 결론에 가서는 서민들은 경제는 살지 몰라도 일반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피해가 오는 거죠. 그 물가는 이 통화에 관련되어 있는 것 때문에 우리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 돈을 벌기가 좀 쉽지 않다는 결론을 제가 아미를 통해서 배웠거든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네네. 그래서 모든 화폐는요. 화폐 자체로서는 가치가 없어요. 화폐는 내가 물건을 교환하는 그런 교환 수단인 거잖아요. 교환 수단으로서는 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화폐로서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돈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볼 때 화폐의 양은 계속 증가했을 때 결국 물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지만 결국 그 물가를 따라가서 경제적 자유를 얻기는 쉽지 않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돈의 포커스를 맞추면 부자가 될 수 없다. 돈과 거래되는 대상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하잖아. 나 10년 전에 그거 갖고 돈 많이 벌었어. 그럼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잖아요. 내가 예전에 그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너무 올라갔어. 그 얘기는 뭐예요? 그 기업의 아이템이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돈이 가치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돈은요. 아까처럼 갖고만 있으면 그 포커스 자체로서는 절대 이 경제적 안정을 취할 수 없다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돈의 가치는 교환 수단인 거예요. 그러면 교환 대상을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계속 바뀌잖아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 가치는 인간의 욕망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있거든요. 요즘에 아이들은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싶지 않은 거에 돈을 지불해요. 뭐 게임머니라든가 뭐 상상할 수 없는 쪽에 돈을 내고요. 나는 돈을 지불하고 싶지 않은데 대부분 사람들은 캠핑에 지불을 합니다. 그죠? 여행에 돈을 지불하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쪽에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이 많이 흘러가는 쪽에 관심을 가져야지만 저는 돈을 제대로 본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비즈니스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거죠. 계속 변화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욕망이 거래되고 있는 그런 어떠한 그런 네트워크를 내가 소유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장을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그러면 돈은 계속 나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가치를 결과를 내지 않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고속도로에 갔더니 현대차가 굉장히 많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 주식을 사야겠다 해서 주식을 샀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갔는데도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잘못 샀네. 그 어느 날 이렇게 고속도로에 갔는데 이 벤츠가 있는 거예요. 벤츠가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벤츠를 샀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승자는 누구일까요? 벤츠일까요? 현대일까요? 저는 벤츠도 현대도 아니고요. 벤츠와 현대차가 다니는 고속도로를 깔고 있는 도로공사, 예, 톨게이트죠. 돈을 받잖아요. 차는 계속 바뀔 수 있지만 그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그 고속도로를 깐 소유주, 톨게이트. 만약 그런 톨게이트를 갖고 있다면, 그죠? 예, 아마 계속 변화가 와도 돈의 가치는 계속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다면, 제가 아미 사업을 하면서 본 거는 뭐냐면 이 사업에서 본 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고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그 가치, 이 돈을 벌 수 있는 그 대상은 뭘까 했더니 생필품이더라고요. 아까 고가의 어떤 청정기도 있었지만 그 대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그 유통 네트워크, 이 고속도로를 내가 소유할 수만 있다면 시간이 지나가도, 그죠? 짜장면 값이 150, 15원대도 먹었지만 6,000원대도 먹잖아요. 물가는 올라갔지만 사람들은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없죠.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아메이 제품에 관련되어 있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했던 그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20년 전에 혹시 아메이 알고 계세요? 그랬더니 10명한테 물어보면 전부 지금처럼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 때도. 혹시 아메이 제품을 써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있대요. 어떤 제품이 좋았습니까? 하면 어떤 분은 치약, 어떤 분은 로션, 뭐 여러 어떤 경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쓰고 계십니까? 그러면 안 쓴대요. 왜 안 쓰십니까? 물어봤더니 하던 사람이 그만뒀대요. 그러면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뭘 봤을까요? 하던 사람이 그만둔 걸 본 게 아니고요.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죠? 혹시 지금 다시 쓸 기회가 주어진다면 쓸 의향이 있으십니까? 물어봤습니다. 있대요. 그거는 난 치약을 쓰고 싶다. 지금 박현학은 무슨 얘기하죠? 암이 모르는 분 없잖아요. 제품은 좋은데 비싸.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근데 우리는 비싸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되고요. 제품은 좋은 데 맞춰야 돼요. 저는 제품이 좋다는 거에 기회를 본 거거든요. 제품이 좋다? 근데 그것을 아미 마케팅을 들어보니까 내가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런 도로를 소유하는 것처럼 네트워크를 확보하게 되면 나의 경제적 가치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관심을 본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그 제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본 거죠. 그 당시 때. 그랬더니 다시 쓸 의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뭐 한 10%, 20%만 있으면 시장 굉장히 큰 거 아시죠? 그래서 한 20%의 사람들은 계속 선호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고속도로 톨게이터 이런 어떤 부분처럼 네트워크를 소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은퇴 없고 퇴직 없이 계속 이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정보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건 잘 아시죠? 네. 로봇 기호 살게. 그 돈을 버는 방법에 딱 네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메리카 아니었다면 돈 버는 방법, 돈에 포커스를 맞췄지 이 4사 분면에 관련되어 있는 공부를 해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분면을 그 당시 때 책을 보면서 제가 깨우친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분면에서 일하고 있는지. 왼쪽 분면과 오른쪽 분면에 이 로봇 기억에 딱 서 있어갖고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분면에서 돈을 벌고 계십니까? 이쪽 좌측 분면에 있는 분들은요, 능동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임시 수입 또는 근로 수입. 이쪽에 있는 분들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임금이잖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자본주의 살다 보니까요, 배급이 있더라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자본가 계급이 있고요. 무산 계급이 있어요. 근데 자본가 계급은 어떤 거냐면요. 뭔가 생산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 가치를, 대상을 생산하는 거죠. 제품이든 서비스든. 근데 그렇지 않은 그 노동자 계급, 무산 계급,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계급은요, 생산하는 계급이 아니고요. 임금을 받는 계급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큰 돈을 벌긴 어렵고요. 그 돈을 벌어서 다시 생산자나 큰, 자본가들에게 돈을 또 지불하는 그런 사이클을 갖고 있는 게 좌측에 있는 그룹, 그, 예, 문면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직장인이든. 비하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S분면에 있었는데, 근데 이 B하고 I, 이 투자가 사업가, 이 분면이 참 중요한데요. 여기서 제가 알게 된 거는 이쪽 사람들은 뭐 자산, 이것도 좋은데요. 이 자산 내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이 중요하더라고요. 나 과거에는 자산이 있었는데 거기서 돈이 나왔어. 월세가 나왔어. 근데 지금 공실이 돼갖고 돈이 안 나와. 그러면 자산은 자산이지만 그거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자산이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계속 앞서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자산의 형태도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현금 흐름을 계속 만들어요. 현금 흐름이 과거가 아니고 현재와 미래지향적인 거죠. 그런 어떤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산. 어,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뭐가 됐든 어떤 제품이 됐든 서비스가 됐든 컨텐츠가 됐든 그런 흐름을 파악해서 수혜할 수만 있다면, 생산할 수만 있다면 쉽지는 않죠. 네. 자, 어쨌든 사람들은요, 돈을 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미 비즈니스를 떠나서 지금까지 많은 형태로 돈을 벌었을 겁니다. 돈을 벌게 되면 네, 뭐가 생기죠? 직업이 좋아지면 수입이 생기죠. 근데 수입이 생긴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돈이 많이 벌러. 그러면 결국 우리 소비를 하게 되죠. 소비는 삶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소비 아닙니까? 예, 옷을 사는 것도 소비고, 집을 사는 것도 소비고, 여행을 가는 것도 소비고, 그냥 숨 쉬는 것 자체가 소비예요. 살아있다는 의미를 한마디로 정의 내린다면요. 저는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여러분들이 어떤 그 돈이 이게 수입이 생겼다는 건요. 누군가의 소비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소비는 누군가의 수입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어떻게 더 돈을 많이 벌지? 이 생각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사람들이 돈을 쓰고 있지? 예. 어떻게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쓰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메이 하면 돈이 되나 안 되나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시기보다는요. 사람들 아메이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돈을 쓰고 있지? 무엇을 쓰고 있지? 어떻게 쓰고 있지? 그것을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커피숍을 차리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커피를 먹기 때문에. 치킨집은 왜 차리죠? 치킨을 먹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리는 거잖아요. 치킨집을 하면 돈을 많이 버는 데가 아니고요. 치킨집을 차리는 이유는 소비를 쳐다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메이 사업을 이해한다는 건요. 소비를 이해하셔야 돼요. 소비를 쳐다보시면 아까 물가 얘기했었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도 물가가 올라가도 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소비를 쳐다보면서 아메이를 결정하게 됐고요.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던져요. 잘 아시죠?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햄버거가 있고 커피가 있고 치약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하는 햄버거 회사가 어딜까요? 좀 신기해요. 다 맥도날드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버거킹도 있고 또 그 위에 햄버거집도 많이 있는데 예. 근데 맞습니다. 정답은 맥도날드 맞아요. 어느 날 맥도날드 햄버거집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나는 햄버거를 먹고 있구나. 그럼 전 뭐죠? 소비자잖아요. 근데 어디서 먹고 있는 거죠? 가맹점에서. 근데 맥도날드는 내가 알고 있잖아요. 본사가 있잖아요. 여기 프랜차이즈지. 나는 소비자고 여긴 가맹점이고 여긴 프랜차이즈고. 이렇구나. 어.
커피는 어디가 제일 잘 팔리죠? 요 밑에 있는 스타벅스. 다 정답이네, 전부. 똑같은 개념으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소비를 쳐다보기 시작했던 거죠. 아, 나 소비자구나. 자, 치약 제일 잘 팔리는 회사.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소비자분들께서도 전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아메이 치약이 유명한가요? 한가 봐요. 근데 실제로 57개 국가에서 아메이 치약이 1위인 거 아시죠? 예. 실제로 1위입니다. 브랜드로. 근데 이 질문을 좀 바꿔봤어요. 가장 큰 사업의 아이템은 어떤 게 가장 클까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소비자가 아니라 좀 햄버거도 맛있고 커피도 맛있고 치약도 괜찮은데 여러분이 소비를 쳐다보고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아이템이 가장 클까요? 예. 그렇게 했더니 많은 분들이 치약이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 아메이 치약을 떠나서도 아이템을 놓고 봤을 때 왜요? 그랬더니 저는 햄버거 안 먹거든요. 그런 분도 있고 저는 커피는 가끔 먹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치약. 소비를 쳐다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사업을 한다는 거는 돈을 번다는 거는 그런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메이 치약을 떠나서도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템을 봤더니 아메이 치약뿐만 아니라 아메이 있는 제품들이 세계 최고의 제품들인 거예요. 생필품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는 아까 고속도로를 연상하면서 그린 거거든요. 아, 이런 제품들을 쓰고 있는데 우리 매일매일 쓰고 있죠. 여러분은 어떤 신도시에 단지가 들어섰을 때 돈 많은 기업가들은 뭘 생각할까요? 아마 그분들의 소비를 쳐다볼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소비의 주머니를 딱 보고는 아마 그 주변 지역에 마트를 오픈할 겁니다. 홈플러스라든가 이마트라든가 그죠? 형태는 좀 많이 바뀌고 있지만 그렇게 아마 많은 사람 기업가들은 소비를 쳐다보면서 돈을 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제품들을 보니까 뭐 제가 아메이 제품 최고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너희 것만 최고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뭐 최고를 떠나서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금 더 알아보면 그래도 환경과 건강에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기업보다도 정말 경쟁할 만한 그런 제품이죠. 그러나 그런 저는 제품 속에서 제품을 쳐다보고 또 뭐예요? 소비자는 이렇게 제품을 쳐다보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아이템을 쳐다보다 보니까 야, 이런 아이템이라면 내 경제적인 숙제를 풀 수 있겠다 해서 이 제품을 보기 시작한 거거든요. 자, 제품을 여러분들이 소비하면 누가 돈을 벌까요? 여러분이 돈을 소비해요. 소비자가 있고 생산하고 뭔가 썼을 겁니다. 그죠? 그럼 아마 여러분이 쓰신 제품과 서비스는 아마도 생산자, 광고, 유통 이런 분이 돈을 벌 거예요. 그죠? 여기를 자본가 영역이라고 합니다. 돈을 버는 영역이죠. 이 안에는요. 소비자가 돈을 버는 방법은 없어요. 소비자가 돈을 버는 방법은 없다. 공감하시죠? 네. 그런데 이 아미라는 기업에서 소비자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63년 전부터 제안이 된 거죠. 영상을 하나 볼게요. 옛날 건데요. Did they really do that? Really, 3 million people have off, you paid for business and focus this all year. I don't know about them. Are they really doing business? Wow, they really are number one. They don't do that magic. How can I get started? Do you really want to know? Let me try it. I know we have many companies in our industry that have long, wonderful histories and legacies, but I believe for all of us here, our best days are ahead of us. The future is what we're talking about. Baltimore is reporting global sales of $11.3 billion. This noon, we know that Amway's parent company, Baltimore Incorporated, saw record sales last year. The more focused you are on your kids and the next generation, the more you believe that you yourself can succeed.
When we give people opportunities to have a business of their own, they will potentially never imagined possible before. 십 년 전의 영상인데요. 저는 이 음악이 좋아갖고 막 심장을 막 박동수를 뛰어오르게 해갖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상이라서 소장하고 있다가 오늘 한번 보여드렸는데 다시 뛰네요, 가슴이. 예, 이 내용을 조금 찬찬히 보면은 정말 거대한 기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평가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기업의 이 창업자 이 두 분께서 기발한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예, 소비자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안하신 거죠.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 이렇게 어떤 제품을 소비하게 되면 생산하고 광고하고 유통하는 게 일반적이었겠죠? 그 당시 때야 뭐 이마트는 없었겠지만, 예, 그런 생각에서 이게 없다면, 예, 이 자본가의 영역을 소비자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만 있다면, 그거 괜찮지 않을까? 우리가 만약에 제품이 좋다면 아주 순진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제품을 잘 만들면 광고하지 않고도 유통 없이 소비자에게 직거래해야 한다면 소비자들이 광고해 주실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광고 환경과 이 유통에 대해서 소비자를 참여시켜야겠다. 예. 여기는 자본가가 아니고요. 이건 소비자가 돈을 버는 영역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여태까지 소비만 했는데 사실은 소비자가 왕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돈을 버시려면 소비자를 쳐다봐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러한 부분 속에서 이 관점이 소비자가 돈을 버는 영역에 어느 기업이 이런 기회를 줍니까? 없어요. 여러분이 소비해도 돈을 벌 수 있고요. 예, 여러분이 구전해도 돈을 벌 수 있는 마케팅. 예, 다시 조금 더 정리해보면 아메이는 이렇게 소비와 구전 광고죠. 그 아이템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만약에 원가 한 150원에 이윤 50원을 해서 바로 소비자한테 가는 게 일반적인 유통이잖아요. 근데 보통 1,000원이죠. 1,000원이 되면 중간에 광고와 유통이 이제 한 800원 정도 되는 그런 80% 정도 되는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을 창업자는 직접 소비자에게 전달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제품이 좋게. 어떻게 하냐면 한 400원 정도에. 그러면은 원가 350원에 이유는 똑같습니다. 고품질을 만든 거죠. 원료를 좋게 쓴 거예요. R&D를 투자한 겁니다. 그 소비자에게 700원에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광고 유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소비자에게 또 전달하게끔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소비자가 700원에 구매한 것을 또 누군가 소비자가 700원에 구매하면 그것을 광고와 유통 비용을 비율표로 정해놓고 이 소비자에게 이걸 돌려주자. 이렇게 돌려주자. 이렇게 했던 마케팅이 전 세계 63개 국가에 지금 100개 지역에 63년 역사를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예, 저와 같은 다이아몬드는 전 세계 수없이 많습니다. 예, 우리 국내에도 그렇고요.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요. 일반 기업과 보통 광고 이렇게 제품을 생산하면
제조원가 20%면 아까 그림대로 광고 유통비가 한 80%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메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거예요. 회원들에게 좀 더 혜택을 주자. 합리적인 가격을 만들자. 그리고 홈쇼핑 편리하게 택배도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 시대니까 스마트폰을 다 유통되죠. 그다음에 100% 만족 보증 제도를 갖고 그래서 이 소비자 기금 30%를 이렇게 보너스로 돌려주자는 거거든요. 예, 그 보너스 35%를 돌려주자. 그래서 내가 소비하고 내가 광고한 것이 전산상으로 매출이 연결돼 갖고 회원 등록하는 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캐시백 비율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요. 알아서 제품의 점수 포인트가 있고 포인트가 1일부터 30일 동안 적립이 되고 그것이 20만 포인트가 되면 3% 비율표에 적립이 돼 갖고 6,000원이 돌려드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기본 방식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 비비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비비로 계산하지는 않지만 그거는 여기에다가 비비 그러니까 물가 연동 비율을 곱해주면 실수령액이 나오는 거예요. 실수령액. 그래서 이 물가는 올라가는데 거기에 비율표에 따라서 아메이 제품은 내가 써야 되잖아요. 짜장면 값이 15원이었는데 4,500원도 먹는 거 아니겠어요? 아메이 치약이 4,000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지금 6,300원인데 전 쓰죠. 그러니까 내가 구매하는 가격이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비싸게 구매한 거죠. 소비자들이. 근데 거기에 따라서 물가 연동 비율이 비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율로 계산해서 실수령액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해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네 분이 있다고 치면 네 분이 제품을 각자 20만 포인트씩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배분 원리는 뭐냐면요. 나중에 소개받은 사람이 먼저 남는 것을 스폰서에게 주는 방식. 그러니까 나중에 등록하신 분이 혹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그분 거를 먼저 분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 분이 있다면 맨 나중에 시작한 A, B, C가 이렇게 6,000원씩 돌려주고 U는 전체 계산을 했더니 여기 보니까 한 가지 주목할 거는 똑같이 20만 썼는데 A, B, C는 3%인데 U는 몇 프로예요? 6%. 그죠? 이게 결합돼서 매출이 높아지면 비율표도 높아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S라는 분이 먼저 했죠. S라는 분이 먼저 시작했으면 그분이 비율표도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계산을 보고 저는 그랬어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분이 있는데 누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폰서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는 스폰서가 많이 받아도 불만이 없었어요. 먼저 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이 받아도 이거는 괜찮은 마케팅이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질문을 하더라고요. 광고는 누가 많이 했죠? 노력은 누가 많이 했죠? 노력은 내가 많이 했죠. 계산을 해봤더니 스폰서는 노력한 거에 비해서 내가 더 많이 했잖아요. 제가 더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는 보너스는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이다. 네, 그걸 알게 됐고요. 그럼 해볼 만하다. 노력하는 것만큼 많이 받는다는 것만큼 좋은 거 없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이게 확장되는 원리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마케팅은 끝난 거거든요. 어떻게 끝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 비즈니스 시대이기 때문에 전부 스마트폰을 갖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돈을 쓰는지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제품에 소비하지? 어떻게 제품을 쓰지? 지금 아메이는 90% 이상이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네, 플랫폼이라는 단어는요. 스마트폰이 안 나왔다면 아마 그 단어는 생산이 안 됐을 거예요. 네. 근데 플랫폼은 언제 어디서든지 연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쿠팡이나 이런 게 전부 다 플랫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메이도 최근에 아메이는 전부 다 플랫폼 비즈니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갖고 주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이 분명히 쓰시고 광고하게 되죠. 예. 그리고 그 광고하신 분이 또 광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일반적인 기업들은 이렇게 광고한 거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죠. 근데 아메이는 회원을 등록하는 게 전산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예, 그래서 소비가 바로 내가 말한 소비가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매출이 기업의 매출이기도 하지만 ABO의 매출이 돼서 네트워크의 소유권을 갖게 하는 게 이 비즈니스의 원리입니다. 예, 이해되셨죠? 여러분이 이런 도로망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생필품이 지나가는 고속도로의 도로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아메이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거죠. 이것만 갖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만 소유할 수만 있다면요. 아무리 물가가 올라가고 아무리 아이템이 바뀌는 세상이 와도
예, 여러분들의 수입은 일정하게 계속 현금을 만들어내는 자산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세 분이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 세 분의 좋은 소비자분들이 계시고 그 소비자를 통해서 이 비즈니스를 지금처럼 이해하시는 분이 나오시기 시작하고 그렇게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되면 자산소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수입이 아니라 자산 수입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브론즈 빌더 이게 계속 확장이 돼요. 내가 전달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걸 이해하고 나니까 본능적으로 소비자들이 제품을 연결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노력해 주시는 거예요. 광고의 역할과 유통의 역할을 해주시면서요. 그 노력을 해주시면 확산되기 시작하죠. 이 정도 수입 100만 원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매달 고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수입이 있다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딱 마음 결정하면 이 네트워크 구축되는데 한 6개월이면 될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 3개월에도 가능하지만 6개월 정도면 이 정도 볼륨을 가질 수 있는 수입이 되고요. 그래서 SP 또 그게 이제 좀 성장이 되면은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면 한 월 자산소득으로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 이런 그림이 SP고요. 그래서 그 SP까지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1000만 시장을 몇 개를 갖고 있느냐? 저는 6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이아몬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1000만 시장 SP, 그다음에 골드 프로듀서, 그다음에 플래티늄, 파운드스 플래티늄 되면 연소득이 4천에서 5천. 저희 파트너가 이번에 파운드 플래티늄 됐는데 전년인데 저한테 저도 이렇게 많이 받았는지 몰랐어요. 이제 5,200만 원 받았더라고요. 제 파트너가. 그래서 역시 파운드 플래티늄 5천만 원 맞구나. 저희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요즘 보너스 비율이 커져갖고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몇 개의 실버, 플래티늄 시장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핀의 결과는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SP는 아까 얘기한 사파이어라 그래요. 플래티늄 2그룹을 갖고 있는 분, 그 다음에 플래티늄 3그룹을 갖고 있는 분, 파운더스 에메랄드,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이렇게 되면 이제 파운더스죠. 연소득 한 2억 정도. 네. 제가 이제 목표를 올해는 조금 더 노력을 해서 2024년도에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와 수석을 같이 한번 도전해볼까 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수입은요. 현금으로 만드는 자산 수입이라는 거예요. 이 현금이 어제까지는 나왔는데 오늘부터 안 나온다면 어저께 저희 홈미팅 하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기 어디 동대문에서 장사하는데 2개에서 500만 원씩 들어왔대요. 근데 계속 코로나 이후에 가게가 수입이 끊기기 시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팔고 지금 직장 생활한대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그분 마음이 속이 타겠다. 그죠? 현금은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나와야 돼요. 그래서 소비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소비 시장을 갖고 있는 네트워크의 소유자.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아메이 비즈니스고요. 더 많은 사람을 성공시킬 때 여기 보니까 먼저 S는 2레그를 갖고 있는데 여기 Y는 3레그를 갖고 있죠. 근데 여기 C는 뭐예요? 6레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가 역전이 가능한 거죠. 수입처럼. 이런 비즈니스가 멋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는 사업. 예,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런 핀 레벨이 쭉 있어요. 저도 이제 반 왔는데요. 이제 더 지금 도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아메리카가 그렇게 어려운 불황에도요. 이렇게 성장했어요. 제가 시작했을 때 1,500억이 시작했습니다. 제 매출이 딱 그때 시작할 때 97년도에 매출이 이렇게 보니까 그때 1,500억 정도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1조 3천억이에요. 네, 지금 그래프 성장 계속 경기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데 반면 아메이는 계속 우상향하는 거 아시죠? 주식하시는 분들 알죠?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위치에 2022년도 현재 위치에 12월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의 그래프를 보고요. 2025년이 보이고 2030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신다 그러면 어느 위치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100% 공감하실 거라 보고 있고요. 3조 시장을 내다보고 있는 시장 그리고 소비가 바로 사업이 될 수 있는 아이템 네, 그런 아이템이고요. 이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네, 이 폭풍이 지나갈 거래요. 근데 지금 내리는 선택이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인생을 결정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들 공감하시죠? 네, 마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이 추운 날 이 자리에 오시는 선택을 하신 모든 리더님들, 앞으로 인생이 다이아몬드와 같아라. 맞죠? 예, 다이아몬드 안 되고 싶은가 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린월드에 참으로 멋진 리더분들이 많습니다. 그 리더분들 중에서 벌써 이제 다이아몬드에 진입을 하셔서 다이아몬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시죠. 우리 손유성 리더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24일이고요. 24일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30일, 31일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남은 거죠. 2022년도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메 회계연도로는 9, 10, 11, 12, 4개월 차의 마지막 주이죠. 이번 연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2023년 1월부터 2023회계년도죠. 2023회계년도 2023년 1월부터의 비즈니스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1, 2, 3월 달 여행 점수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이 여행 점수 프로모션들을 잘 감안하셔서 이번 여행지는 삿포로죠. 삿포로 너무 좋습니다. 가보시면 아세요. 너무 좋아요. 가서 함께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스폰서님께서 프로틴 워터 준비하셨거든요. 하나씩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